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분명 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주변 눈치가 보입니다. 이 말 하면 분위기 이상해지지 않을까? 괜히 튀어 보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삼킵니다. 내 생각 대신 남들이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번도 넘게 그래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 뭐였더라?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더라? 이상한 일입니다. 평생 나로 살아왔는데 정작 나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처음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몇 번이나 진짜 내 생각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를 잃어가며 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역할의 무게 속에서, 그렇게 나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가지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 소설 돈키호테. 세상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자기가 믿는 것을 버리지 않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 어바웃 슈미트. 은퇴 후 나는 누구였던가라는 질문 앞에 멈춰 선 한 남자의 여정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전혀 다른 두 이야기. 하지만 묘하게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취향이 없습니다. 내 기준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남들의 기대, 사회의 기준, 역할의 요구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분위기 망칠 필요 없지. 그래서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십 년이 되면 어느 순간 진짜 내 생각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나를 잃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티 안 나게 사라집니다. 오늘 한번 삼키고, 내일 한번 맞추고, 그러다 보면 평생이 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쯤에서 잠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말한 겁니다. 너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17세기 초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한 권의 소설을 썼습니다.
돈키호테.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스페인의 시골 마을에 알론소 키아노라는 노인이 삽니다. 나이 50줄. 특별할 것 없는 시골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 소설 읽기. 중세의 기사들이 악당을 무찌르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야기. 그는 그 이야기들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나도 기사가 되겠다.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겠다. 그는 녹슨 갑옷을 꺼내 입습니다. 마른 말 한 마리에 올라탑니다. 스스로에게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모험을 떠납니다. 문제는 시대가 달랐다는 겁니다. 기사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돈키호테는 시대착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 양반 정신이 나갔어. 돈키호테의 행동은 확실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며 돌진했습니다. 양떼를 보고 적군이라며 달려들었습니다. 매번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고 실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돈키호테는 정말 미친 걸까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 눈치 때문에 나답게 살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돈키호테가 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 용기,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들이 미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가치들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 가치를 비웃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기사야? 현실 좀 봐라. 세상은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믿음을 버려라. 우리처럼 살아라. 그런데 돈키호테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자기가 믿는 것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소설에서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내가 누가 되고 싶은지도 안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키호테의 방식이 현명했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풍차에 돌진하는 건 분명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돈키호테는 죽음을 앞두고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가 미쳤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사 노릇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장면이 슬픕니다. 왜 슬플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키호테가 정신을 차린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잃은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기가 믿던 것을 포기한 겁니다. 미쳤을 때는 적어도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상이 되니 자기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비극입니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키호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건 소설이니까 그렇지. 현실에서 저렇게 살면 진짜 미친 사람 취급받아.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 고집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합니다. 그건 성숙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도입니다. 맞추다 보니
나 자신이 사라진다면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그건 소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분명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런데 살다 보니 하나씩 접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나도 접혔습니다. 내 꿈도 접고, 내 생각도 접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나가 없어졌습니다. 역할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역할은 남았는데 나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한때 품었던 꿈이나 바람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돈키호테는 미쳤지만 자기 자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상이지만 자기 자신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슬픈 일입니까?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어바웃 슈미트. 2002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입니다. 주연은 잭 니콜슨. 이 영화는 한 남자의 은퇴 이후 이야기입니다. 워렌 슈미트, 66세, 오마하의 보험회사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 슈미트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봅니다. 옷이 정각, 그의 마지막 근무가 끝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사무실을 나갑니다. 아무도 잡지 않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42년간 일한 회사. 그 42년이 그냥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슈미트는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나? 우리는 서로를 정말 알고 있었나? 여기서 잠시 여러분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가족과 정말 나로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언제였습니까? 얼마 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슈미트는 장례를 치릅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슬픈 건 맞는데 뭔가 다른 감정도 있습니다. 공허함, 그리고 의문. 나는 이 사람과 40년을 살면서 뭘 한 거지? 슈미트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편지였습니다. 결혼 후의 편지였습니다. 슈미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이 사람 옆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슈미트는 깨닫습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남편이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할은 있었는데 나는 없었습니다. 슈미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42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산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역할에 충실했지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직장인 역할, 이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은 평생 뒤로 미뤄졌습니다. 은퇴하면 해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니 은퇴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역할에 갇힌 삶의 비극입니다. 역할을 잘 수행하면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역할이 끝났을 때 무너집니다. 영화 어바웃 슈미트에는 흥미로운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슈미트가 아프리카의 한 소년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슈미트는 TV에서 기아 아동 후원 광고를 봅니다. 충동적으로 전화를 겁니다. 탄자니아의 6살짜리 소년 은두구를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슈미트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 자기 인생이 공허하다는 이야기, 6살짜리 아프리카 소년에게 66세 미국 노인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두구는 슈미트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슈미트에게 필요했던 건 누군가에게 진짜 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역할이 아닌 진짜 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지구 반대편의 6살 소년이었던 겁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66년을 살면서 진짜 나를 보여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 슈미트는 은두구에게서 답장을 받습니다. 정확히는 은두구가 그린 그림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투른 그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슈미트는 그 그림을 보며 웁니다. 펑펑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림은 나는 당신을 봤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당신은 존재한다. 평생 역할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나로서 인정받은 순간, 그래서 운 겁니다. 자,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오늘 저는 이 문장을 2가지 이야기로 풀어봤습니다. 돈키호테. 세상이 미쳤다고 해도 자기가 믿는 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 슈미트. 역할에 충실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두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돈키호테는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슈미트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가 자기 기준을 잃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자기 자신을 지킨 걸까요? 물론 둘 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돈키호테처럼 풍차에 돌진할 필요도 없고 슈미트처럼 평생 역할만 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아들, 딸로서의 역할, 남편, 아내로서의 역할,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오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자식 등록금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젊었을 때 좋아하던 것들,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꿈들,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했습니다. 나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기에 지금의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찾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로 살아도 됩니다. 역할이 끝났다고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역할이 끝났으니 비로소 나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슈미트는 66세에야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지금 던지셔도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긴 이야기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역할에서 벗어나 나로 사는 것,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3가지 적어보기. 종이든 휴대폰이든 아무 데나 적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3가지만. 산책하는 것, 조용히 음악 듣는 것, 따뜻한 차 마시는 것, 뭐든 괜찮습니다. 그냥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루에 30분 나만의 시간 갖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시간. 30분이 어려우면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로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아니요라고 말해보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내라고만 살아오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해보십시오. 정말 싫은 일에 아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아니요를 말할 때마다 나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어느 것이든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시선이 있습니다. 수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돈키호테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미쳤지만 자기 자신은 있었습니다. 슈미트는 역할에 충실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었지만 공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생 역할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들의 기대를 위해. 그 과정에서 나가 조금 희미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그건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돌봐야 합니다. 이제는 나로 살아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어려운 일을 해오셨습니다. 수많은 역할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오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스스로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역할 속에서도 나의 불씨를 지켜오신 여러분은 이미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삶을 살아내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불씨를 다시 살려도 됩니다. 이제는 나로 살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나로서 한 선택이 있었습니까? 역할이 아니라 나로서, 남의 눈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지금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